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사실 근래에 가장 큰 화두는 삼양식품이나 에코프로가 아니라 서울시청 역주행 사건이죠. 급발진 사건이라고도 하고 역주행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참 오늘도 또 국립중앙병원인가요? 거기서 택시기사가 응급실로 돌진했다는데, 보니까 후진을 해서 박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 명이 중상이고 두 명이 경상이다. 근데 본인은 또 이제 급발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이제 급발진이라고 이제 운전자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연이어서 2, 3일 간격으로 연이어서 지금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들 의견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급발진.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호텔 직원이 두 부부가 싸우는 걸 봤다. 라는 것 얘기하고, 또 CCTV에 부부싸움을 했던 영상이 찍혀 있다. 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뉴스 YTN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연합뉴스에 나오는 모 교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나오신 분이 이제 급발진은 아니고, 본인 과실 가능성이 크고, 민사 소송에서는 급발진 인정된 경우가 없다. 라면서 이제 쉴드를 확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발진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뭔가 급발진은 아니라는 느낌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아. 급발진은 아니고, 과실이거나 아니면, 이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본인이 이제 미필적 고의 이런 건가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 화나가지고 그런 건지, 자꾸 이제 약간 뉘앙스가 뉴스의 뉘앙스가 급발진은 아닐 거야 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약간 이게 제가 급발진이 아닌 걸로 자꾸 몰고 갈까? 급발진이 아닌 걸로 자꾸 몰고 갈까? 급발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급발진이면 얘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발진이 아니고 본인이 과실이거나 또는 본인이 충동으로 이제 그렇게 운전자가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급발진이 돼버리면은 아주 사태가 복잡해지는 거죠. 사태가 상당히 복잡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도 택시가 이제 급발진 했다는데, 택시면 10중 8구 다 현대 기아차일 거고,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차도 이제 제너시스라고 해서 현대 기아차인데, 지금 보니까 제너시스 급발진 이게 쳐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급발진 사례 나도 많다. 그래서 급발진 쪽으로 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는 급발진 쪽으로,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뉴스 같은 데서는 이제 급발진은 아닐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역사상 역대 민사 소송에서 급발진 인정된 적 없어. 그리고 급발진이었으면 그렇게 될 리가 있나? 또 특히 이제 목격자로 봤을 때는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냥 순수하게 보면은 경찰 수사를 기다립시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어쨌든 간에 급발진으로 가지는 않을 느낌이에요.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는 급발진이면 얘기가 커지니까요. 이게 어떻게 리콜도 천문학적일 거고, 그리고 또 보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급발진 사태로 급발진 비스무리한 걸로 소송을 하고 있다든지 지금 현재, 그리고 또 그거 비슷해서 보험사에서 예를 들면 급발진 관련돼 가지고 이건 급발진이 아닌 걸로 해서 본인 과실로 해서 예를 들면 청구를 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또
제조사, 그러니까 차량 제조사는 현대차 쪽으로 이제 구상권이 청구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이게 보험사에서 날라오는 청구서에 재판 현재 진행 중인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특히 니콜, 특히 이제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 제너시스 많이 팔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발진으로 가면은 아주 그냥 골치 아파지는 거겠죠. 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아니길 바라야 되는 거죠. 진짜 급발진 아니고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급발진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뭐 요즘 그래도 그나마 현대차가 수출 잘 돼가지고 다른 뭐 회사들 삼성전자고 지금 다 죽쓰고 있는데 불닭볶음면만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현대자동차하고 불닭볶음면이 잘 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HD 현대 여기하고.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제너시스 이게 뭐 급발진이 어쩌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수출에도 약간 좀 타격을 입을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지금 오너가. 예, 현대자동차 오너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조마조마할 거예요. 이게 진짜 급발진. 왜냐면 차량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들은 다 이제 99.9% 확신하다고 다 만들었지만, 또 안에서 예를 들면 내품 떠난 기계가 그게 100% 어떻게 보면 뭐 오작동이 없을 거라고 장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뭐 최첨단 우주선 이런 것들도 사고 나가지고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뭐든 뭐 0.001%의 오차도 없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아. 왜? 이게 판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리 우리가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 해도 결국은 뭐 1000만 개를 만들었으면 그 중에 하나는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오작동이 뭐 기계적 오작동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겠지. 아무튼 경찰 수사 발표가 빨리 기다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물론 예상은 이제 급발진이 아닌 걸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죠.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걸로? 과실치사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운전사가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운전사는 이제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급발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급발진이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래 지금 이제 어쨌든 엊그저께 거도 그렇고 오늘 지금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자꾸 이제 60대 후반에서 70대 엊그저께는 이제 만으로 이제 68세인가 봐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한국 나이로 뭐 70 정도 되겠죠. 이게 처음에 70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70 노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사고가 좀 나는 추세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교통사고 그 비율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 65세 이상 사고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중이 많아지잖아요. 60대 이상 지금 인구 비중이 뭐 한 10년만 지나면 뭐 50%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사고 비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오늘 이제 뭐 그 얘기를 좀 했잖아요. 뭐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뭐 운전에 대해서 뭐 조건부로 어떤 뭐 제한을 주든지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어려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뭐 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적성 검사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뭐 눈이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 멀쩡한 것 같아도 이게 이제 저렇게 사고가 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70대 이상은 다 반납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뭐 80대 이상 무조건 반납 이거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 같은 나라는 총도 지금 막 다 자기가 총기 소지도 어떻게 보면 자유인데 100세라고 그래서 총기 소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차를 운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도 그런 전례는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돈으로. 어떻게 돈으로? 그러니까 자진 반납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있어. 근데 그걸 한 10만 원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정도? 그 자진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이래요. 남자분들은 거의 없고
여자분들만 이제 거의 반납하는 경우, 뭐 돈 1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반납하는 경우.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령이라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거의 2%가 그렇답니다. 2%. 그러니까 저도 한번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나이 들어서 7, 80대면 운전면허 반납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제가 그냥 자진적으로. 왜? 운전을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다 나이가 많은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7, 80대 되신 분들이 나만 나이 많냐? 다 나이 많은데 지금 뭐 100세 시대인데 7, 80이면 청년인데 왜 운전을 못하냐 식으로 얘기가 될 텐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냔 말이야. 특히 뭐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제가 50대 초반인데 이게 만약에 뭐 70대 정도 됐을 때는 거의 뭐 인구의 뭐 절반 이상이 다 뭐 60대, 70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뭐 반납하라 이렇게 하면 반납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맨데이트하게 강제적으로 나이가 80 넘으면 반납해라, 90 넘으면 반납해라 이게 안 되고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사회 안전망 같은 경우는 이 돈이 많이 드는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게 이번에 뭐 9명이 돌아가셨지만 이게 사실 돈으로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잖아. 국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단순히 뭐 저 사람 한 명이 얼마다 이게 아니라 9명의 죽음으로써 국민적인 쇼크는 이게 뭐 1000억인지 2000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뭐 조단일 수도 있어. 이 정신적인 충격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막 보니까 뭐 이번 서울시에서는 뭐 가드레일을 새로 만든다. 뭐 이렇게 더 튼튼한 가드레일로 만들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신호등을 바꿔야 된다. 등인데 그게 돈 얼마나 들겠어요. 내가 봐서 수천억이에요. 예. 수천억인데 수천억. 주 단위로 들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뭐 애 많이 낳는 거 출산율 높이려고도 뭐 수십조, 수백조를 썼다 그러는데 뭐 지난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고 그게 뭐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물질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떤 뭐 사회 뭐 교육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뭐 노령적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뭐 신체 검사를 한다든지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뭐 인력들 다시 충원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드는 거 이렇게 다 생각하면 그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뭐냐. 70대 이상. 제가 일단 임의로 정해봤습니다. 70대 이상. 70까지는 그래도 이게 요즘은 70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70 이상은 그래도 라고 치고 뭐 한국 나이로 72 되겠지. 그럼 70 이후부터는 70 이전까지는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반납제도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없는 걸로 치고 본인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근데 70 이상부터는 만약에 본인이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 제가 봐서 1000만 원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임의로 생각해 봤는데 왜?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70이 넘으면 그야말로 노인입니다. 아무리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리고 막말로 솔직히 100세까지 시대라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70만 넘으면 여기저기 다 아프고 지금 뭐 병원 가보면 다 노인네들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팔팔하게 정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70부터 우리 노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1000만 원을 주면은 영구적으로 내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반납하겠다는 노인들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일단 돈이 필요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한마디로 자진 반납하는 거지 돈 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교통비 정도 준다는 개념이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은 이 대한민국 사내 이 남자가 대한민국 사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운전에 대한 어떤 그 차에 대한 어떤 이 차부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내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총기를 내가 소지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미국의 나라는 이 총에 대한 어떤 애착이 강한 거하고 똑같이 한국은 이 차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냥 반납해라. 뭐 나이가 많으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차를 반납하기 싫어하는 차에 대한 욕심도 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인정하는 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어떻게? 내가 몸이 부실하다. 또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꼴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전혀 절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더더욱 예를 들면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하면 더 안 할 거예요. 예, 더 안 합니다. 뭐 자식들이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설득을 하겠죠. 근데 본인은 더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면은 본인이 마침 장애인 같기도 하고 무슨 노망난 늙은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용납하기에 싫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자인하는 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진 영구 반납을 했을 경우에 70대 이상 자진 반납,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계속 무기한적으로 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사실 뭐 예산 많이 들겠지. 근데 우리가 사회적 인프라 만들고 이런 거, 그리고 노인 복지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뭐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주잖아요. 그런 것들 다 했을 때 돈 1,000만 원을 줬을 때는 일단은 노인들한테는 확실한 노인 복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 노인 복지 효과가 있죠. 일단 그걸로 모든 노인 복지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1,0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예, 노인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만 원을 주는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라 그러면 아마 상당한 반영이 있을 겁니다. 예, 일단 고민을 안 하게 되죠. 고민을 안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자진 반납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강제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예, 뭐 사회적 소요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우울증,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반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뭐 소송, 국가에 대한 소송도 할 수가 있고,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자동차, 예를 들면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영업하는 걸 방해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진 반납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뭐 이렇게 소송할 수 있는 여지가, 물론 그것도 소송하려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진 반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고령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의 어떤 안보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공 질서라는 문제, 헌법의 어떤 가지고 있는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뭐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 안전망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기본권을 지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자진 반납하는 거라니까. 돈을 주겠다. 안 하고 싶으면 본인이 선택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 강요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고, 다만 1,000만 원을 주겠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한테는, 이게 2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면허가 2명 있는 분이면 2,0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죠. 부부한테. 상당히 큰 돈입니다. 목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으로써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예요? 70대, 80대, 90대 뭐 이런 분들이 혹시나 운전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좀 걱정하고 있어. 이거 혹시 뭐 택시기사도 나이가 많으시면 혹시 뭐 잘못되지 않을까 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노인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계속 이제 우려를 막 하는 대상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통대책, 특히 정부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된다.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여성단체라든지, 또 뭐 변호사단체라든지 뭐 이런 단체에서 시민단체들이 계속,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서 면허증 반납 이런 것들 안 하냐? 뭐 계속 이렇게 방치하게 놔둘 거냐? 우리를 뭐 이렇게 걸어다니는 흉기한테 우리를 뭐 방치할 거냐?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라도 해야, 이걸 하면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반납하는 사람, 그러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뭐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운전 자체를 안 하게 돼버리면은 사고 자체의 가능성이 적어지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진짜 멀쩡한 사람이든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든 간에, 이제 예를 들면 운전 안 하는 사람이 어저께는 뭐 예를 들면 10만 명이 갑자기 그걸 시행함으로써 뭐 한 해 10만 명 정도가 운전을 안 한다. 그럼 그만한 사람들이 그만큼 어떻게 운전 안 함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의 교통사고의 이제 확률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 어떤 그 결과를 내기 아주 좋은, 저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돈은 맞는데, 우리가 사실 인당 25만 원 수준의 모네 이런 어떤 쓸데없는 돈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인 대책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 안전을 우리가 공공복리와 뭐 사회 안전을 우리가 쟁취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충분한 어떻게 보면은 거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젊은 사람한테 우리가 돈 1,000만 원을 준다 이러면 약간 좀 뭐 적은 금액이지만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뭐 애들한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좀 약간 사행성 있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돈이 필요하고 본인이 그 정도가 되면은 아마 본인이 어떤 뭐 차부심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어떤 예를 들면 나이가 들은 거에 대해서 뭐 자격지심을 가진다 이런 부분을 상쇄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은 전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에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차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차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회사가 현대기아차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한 50% 내고, 현대기아차가 요번에 한 50% 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자동차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가 한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특히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막 합병하게 해준 것도 한국 정부고,